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실시간 전선 상황과 주요 동향 전달합니다. 오늘 내용은 실시간 교전 상황과 러시아 국방부의 일일 전황 브리핑을 확인한 다음 이를 종합하고 주요 사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헤르손 및 루간스크 전선을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푸틴이 군지휘부에 바그너 그룹에 대한 방해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 방향에 대한 혼선을 주기 위해 기만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실시간 교전 상황은 러시아 국방부의 브리핑에 비해 하루 늦은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벨고라드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였습니다. 폭발로 블리즈나야 이구멘카와 드라군스코이의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종일 국경지역의 주거지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보리소버스키 지구와 쉐베킨스키 및 허레이보론스키 도시지구의 주택과 인프라를 타격하였습니다. 빌로호리오카 인근의 리시찬스크 구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위치에 대해 공격을 실시합니다. 주거지역의 남동부에서는 전진하는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뚫기 위해 치열한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도시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하며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도시 북부에서는 바그너 용병부대 전투원들이 전체 전선을 따라 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영은 바흐무트의 엘리베이터 지역에서 철수하여 또 다른 중요 방어 지점을 잃었습니다. 도시의 중앙과 남쪽에서는 기차역과 고층 빌딩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일부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의 방어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린카에서는 드라즈바 그리스 쪽의 중앙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은 우크라이나군 보급 루트에 포격을 가하여 도시로 새로운 병력이 충원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도네츠크의 민간 인프라에 대해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일상적인 포격 외에 레페스토크 대인지뢰를 탑재한 로켓을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헤르손 방면의 상황은 여전히 무덤 상태입니다. 드니프르강 왼쪽 강변에 대한 포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집결지와 확인된 포격 원점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상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벨고로드의 에너지 시설, 즉 화력발전소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건은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 오신트들에서는 바흐무트 기차역 점령과 관련하여 상반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흐무트 기차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텔레그램 채널과 라이바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아직 기차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의 80%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정보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18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하루 동안 자파드 그룹 부대가 하르키우주 크라크말로이 등에서 우크라이나 병력 35명 이상, 전차 1대, 장갑차 2대, 미국제 M109 팔라딘 자주포와 D206 사포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2개의 사포타주 및 정찰 그룹을 하르키우주 신코프카와 루간스크주 노보시오롭스코이에서 격퇴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그룹 부대가 루간스크주 체로보나 디브로바 등에서 8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과 2대의 장갑차를 격파하였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바그너 그룹 돌격 분대가 바흐무트 북쪽, 중앙, 남쪽 지역에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유거 그룹 부대 및 공수 부대가 도시를 점령하려는 돌격 부대의 측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격 분대 지원을 위해 러시아군 전투기는 6번 출격했으며 포병은 63차례 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는 군인과 용병 290명을 잃었고 한 대의 보병 전투차량과 3대의 장갑차, 한 문의 MLRS 장착 전투차량, 한 문의 미국제 M777 견인곡 사포, 한 문의 미국제 ANTPQ-50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그룹 부대가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등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여 30명의 병력과 장갑차 2대, D-206 사프 한문을 파괴하였고 자포리자주 훌리아이폴 및 체르보나 크리니차의 탄약고 2곳을 제거하였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 병력 25명, 미국제 M777 곡사포 한문, D-30 곡사포 2문을 제거하였습니다. 테르니와 아브디우카에서 제25 항공 강습 여단 및 제110 기계화 여단의 지휘소를 파괴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의 연료 저장소 2곳도 파괴하였습니다. 러시아 방공시설은 세대의 무인기를 하르키우주 카멘카 등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를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460명입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35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80명, 도네츠크 방면 29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30명, 헤르손 방면 25명입니다. 장비 손실은 무인기가 6대, 전차 및 장갑차 12대, MLRS 장착 전투차량 1대, 야포 및 박격포 8문, 특수군사차량 30대입니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손실은 없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바그너 용병 부대가 주공을 맡아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 정규군과 공수부대가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오늘도 훌리아이폴 등의 우크라이나군 탄약고를 파괴하고 군지휘소를 타격하는 등 지휘 및 군수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훌리아이폴은 우크라이나군 춘계 대공세 집결지로 추정되는 자포리자주 오리키우 동쪽의 인근 도시입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1일 전황 브리핑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동향입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의 전선 방문 내용입니다. 어제 4월 18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과 루간스크 전선 지역을 방문했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헤르손 지역을 찾아 공수군 사령관 미하일 테플린스키 상장의 보고를 받았고 루안스크에서는 지상군 사령관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몇몇 언론에서도 이를 속보로 전했는데 러시아 텔레그램 라이바 채널도 이 내용을 전하면서 러시아 군부 내부의 알력 문제를 덧붙였습니다. 라이바 채널이 텔레그램에 게시한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틴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쇼이구 국방장관이나 게라시모프 참모총장도 방문하지 않은 헤르손 지역을 공개적으로 방문했다. 크렘린의 보도자료에서는 공수부대 테플린스키 상장과 지상군 라핀 참모장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특수군사작전 진행 과정과 결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사임에 해당하는 휴가 중 상태에 간 바 있다. 쇼이구와 게라시모프의 희망과는 반대로 두 사람 모두 복귀하였다. 라핀 상장은 루간스크 지역에서 국가방위군 보스토크 부대를 지휘한다. 이는 라핀이 MVO 영역으로 복귀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임무를 맡아 다른 그룹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핀이 전선 강화를 위해 그곳으로 보내졌는지 아니면 모스크바 지역 지도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보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러시아군 최고 통수권자의 방문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앞두고 대규모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병력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상이 텔레그램 게시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부 내부에도 파벌이 있으며 특수군사작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내부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푸틴이 군지휘부에 바그너 그룹에 대한 방해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리아 등에 용병을 파견하여 이권을 챙기던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솔레다르를 점령하면서 러시아 전역에 큰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후 바그너 용병 그룹의 대표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정치적 야심을 표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합니다. 또한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부에 바그너 그룹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비난 발언을 이어가는데 이에 군부는 용병 충원과 단약 보급을 제한하며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그너 그룹에 대한 러시아 군부의 지원 제한은 푸틴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서방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런 상황 하에 바그너 그룹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서방 측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2-3주 전부터 상황이 변했습니다.
푸틴과 바그너 그룹 간의 화해설이 등장했습니다. 일각에서 프리고진이 크렘린을 방문했다고 하는 등의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그간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1일 전황 브리핑에서는 바그너 용병들의 활동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4월 11일 이후부터는 계속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포함되어 브리핑이 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도 푸틴과 바그너와의 관계 호전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포스팅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그너 그룹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에게 약간의 호의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 정규군이 돈바스에서의 동계 공세 기간 동안 푸틴이 설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프리고진에 대한 푸틴의 신뢰와 호의의 정도는 불분명하지만 푸틴이 바그너 그룹의 병력 충원과彈薬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바그너 그룹의 복수를 하려는 러시아 국방부의 시도를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바그너 그룹과의 관계를 다소 개선하는 것은 또한 병력 동원 확대를 주저하는 징후일 수 있으며 비밀스러운 병력 동원으로 돌아가는 신호일 수 있다. 이상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푸틴은 러시아 군부가 동계 기간 동안 돈바스 전역을 완전 점령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함에 따라 불만이 생겼고 정상적인 징집 동원령에 대한 부담으로 다소 비밀스럽게 병력을 충원하는 바그너 그룹의 병력 충원 방식을 이용하고자 러시아 군부에 바그너 그룹에 대한 방해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면 타당한 분석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마지막으로 춘계 대공세의 공세 방향에 대한 혼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가 시행하고 있는 기만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춘계 대공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르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주의 오레키우, 즉 전선의 중남부 쪽에 병력 및 장비를 집결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의 북쪽인 하르키우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러시아 벨고라드 및 쿠르스크 지역에 지속적인 포격 및 드론 공습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춘계 대공세와 관련되어 있다고 러시아 텔레그램은 분석하였습니다. 러시아 측 텔레그램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벨고라드 및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포격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인 드론의 정기적 공습을 받고 있다. 하르키우 방면에서는 제3여단을 포함하여 3,000명의 병력이 있으며 4월 15일에 또 다른 1,000명의 병력이 충원되고 대전차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도착하였다. 하이마스 세대가 추가 배치되고 향후 전투에 대비하여 부상자 처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 방면이 춘계 대공세 방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비현실적인 옵션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이상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춘계 대공세 방향에 대한 기만전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서 11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탄환하기 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공세 방향 및 공격의 우선순위를 러시아군이 잘못 판단하도록 대규모 기만전 및 정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타격이 큰 멜리토폴이나 마우리폴을 두고 헤르손의 드니프로 강변이나 하르키우주 북부의 벨고로드, 쿠르스크 지역을 지속 공습하고 있는데 성동격서 전법으로 보입니다. 과연 공세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보다 우선 실제로 대공세가 진행이 되며 공세가 진행이 된다면 대공세로 불릴 만큼 공세가 강력할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